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2시 반까지 야간 운행을 하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지금 새벽 3시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주권정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전남 신안군을 포함해서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충북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7개 도는 1개 지자체씩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2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8,867억 원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1년에 4,400억 정도씩 지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 후에 202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일단 발표는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때는 연간 약 6조 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 바탕에는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부분을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위소득 20%를 대상으로 대부분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경우에 도시 빈민층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586 세대입니다. 민주화를 시민들과 함께 87년도에 같이 이루어냈고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586 세대가 과연 무엇을 남겼나, 그리고 다음 세대 X세대와 MZ세대한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극화는 해소하고 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동영상에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으로 양극화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문제는 첫 번째가 예산이죠. 2년간 8,800억.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8년도부터 약 6조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는 지금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이민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정책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국비가 60%,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4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로 이제 지급이 되는데, 공론화 과정이 좀 없었던 부분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국가 사업을 할 때 500억이 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을 실시하게 돼 있죠. 그리고 국가 재정이 300억 이상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실시하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국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죠. 왜 예타를 진행하지 않았나. 사실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1997년 IMF가 되면서 강드시 그 당시 IMF 총재가 한국의 구조조정을 많이 요구를 했죠. 그리고 국가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의 과정을 거쳐라. 그 이후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 정책이죠.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물론 예비 타당성이 절차가 제외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한 3-4가지 되는데, 거기에 준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하는 것인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주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학계에서 찬반이 상당히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 정부도 기본소득에 대한 로드맵 또는 거시적인 정책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그나마 양극화를 해소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에 합법적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 예비 타당성을 거치고 예산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국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2년 동안 평가를 해서 시범사업을 2년 동안 7개 지자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평가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은 1년간 얼마씩 소요가 될 것 같다. 대상은 어떻게 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국민들이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죠. 그런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 재정이 지방의 재정 자립도 이런 부분을 보면 평균적으로 16.5% 정도 돼요. 재정 자립도가. 근데 이번에 전북 신안군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8.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시했을 때 40%를 신안군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안군이 재정 자립도가 8.2%인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부채로 기본소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지금 253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부채가 약 39조 정도 돼요. 많은 건 아니죠, 사실. 많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진행해 나간다면 자립도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가 계속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후유증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국가부채가 좀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제 50%에 접근했고 이재명 정부 5년 후에는 약 58%에서 60% 정도가 된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기본소득이 미치는 좋은 점과 또 우려되는 부분 명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를 해라. 일방적으로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장 회의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수 진영에서는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성격의 돈뿌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을 놓고 현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하위 20% 소득에서 제외된 소득 분배 제외자에 대한 삶의 질을 또는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야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이렇게 또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충실해야 됩니다. 예타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조성이 될 거다, 세부적으로 대상은 어떻게 될 거다, 지급 방법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죠.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정치가 너무 극단화돼 있고, 정치가 극단화돼서 그것이 경제의 큰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투명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때 경제가 더 국민이 하나 돼서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타를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대상, 지급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전달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여야 간에 대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대화가 없이 상대 진영에 대한 지속적인 네거티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회의, 각 당의 최고위원 회의가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현안보다는 각 당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만 보여지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양극화는 해소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우리 586,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다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에 에이펙이 있나요? 경주에서? 저는 에이펙이 우리 한국의 정치나 경제 부분 또는 외교안보, 국방, 기타 여러 분야에 큰 획이 그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면에서. 그리고 한국이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세계의 아젠다를 던지고 끌고 가는 그런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 미래, 그런 미래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늦은 밤 편히 쉬시고요. 택시를 운행하다 보니까 바람이 상당히 차갑더라고요. 환절기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